조선시대 보쌈은 무엇이었을까? 관습과 법 사이의 혼인. 조선시대의 보쌈은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조선에서의 보쌈은 과부이거나 정상적인 혼인이 어려운 여성을 밤중에 이불로 감싸 데려오는 혼인 관행을 의미했습니다. 한자로는 쌀보와 엄습할습, 말 그대로 이불로 싸서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이 풍습은 국가가 정한 공식 제도도 법으로 인정된 절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교적 혼인 규범과 현실이 충돌하면서 생겨난 관습적 편법에 가까웠습니다. 왜 이런 풍습이 생겼을까? 보쌈이 등장한 배경에는 조선 사회에 강한 유교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과부 제가에 대한 강한 금기입니다. 조선 후기 유교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편이 죽은 뒤 다시 혼인하는 것을 부덕한 일 혹은 집안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특히 양반과 여성의 경우 제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로 인식되었습니다.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압력은 법보다 강력했습니다. 둘째, 남성 중심의 혼인 구조입니다. 남성은 비교적 혼인 기회가 많았지만 여성의 경우 특히 과부, 가난한 집의 딸, 혼인 정년기를 넘긴 여성은 정상적인 혼인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방식이 강제로라도 혼인 절차를 시작해 버리는 방법, 바로 보쌈이었습니다. 보쌈은 모두 강제 납치였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쌈이 항상 범죄적 납치였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세 가지 유형이 공존했습니다. 첫째, 사전 합의형 보쌈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였습니다. 당사자 남녀가 미리 합의, 겉으로만 밤중에 데려간 것처럼 연출, 이후 혼인을 기정사실화. 이 경우 강제로 끌려갔다는 형식은 여성의 체면과 집안 명예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였습니다. 둘째, 묵인형 보쌈입니다. 여성은 명확히 반대하지 않음, 가족도 사실상 알고 있으나 모른 척, 사건 이후 혼인으로 수습, 사회가 눈 감아준 회색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범죄형 보쌈입니다. 여성의 명백한 의사에 반함,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 강간유괴와 동일하게 취급. 이 경우는 조선시대에도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의 실록과 판례에는 보쌈을 중범죄로 처벌한 기록도 확인됩니다. 보쌈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보쌈이 이루어진 뒤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밟았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집에 하루 이상 머무름, 이미 몸이 오갔다는 소문 형성, 재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 혼인 성립.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는지보다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분위기가 혼인을 결정지었습니다. 국가와 법의 입장은 어땠을까? 조선의 공식 입장은 일관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경국 대정과 대명률직회에 따르면 보쌈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특히 폭력이나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지역 사회의 분위기, 당사자 간 합의 여부, 혼인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점에서 보쌈은 법과 관습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조선 후기에 더 늘어났을까?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보쌈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유교 윤리의 강화, 재가에 대한 압박 심화, 빈곤과 신분 구조의 고착, 정상적인 혼인의 감소. 이로 인해 보쌈은 비정상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선택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조선시대의 보쌈은 단순한 야만적 납치 풍습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합법적인 관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교적 규범이 만든 비극적 편법, 그리고 여성의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된 사회에서 나타난 왜곡된 혼인 방식이었습니다.